자, 20년 9월 고전시. 자, 첫 번째 보니까 제목이 이휠리의 뭐가 된가? 저곡 정갑 팔곡. 근데 우리 이거 앞에서 했었거든.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야, 앞에 거랑. 그 앞에 볼까 한번? 거기 보면 뭐가 있었니? 오전, 오후 이렇게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 그럼 잘 봐라. 여기서 공통점은 일수만 공통점으로 나와. 자, 저 일수 얘기했었거든. 여기는 일곡이라고 돼 있는데 잘 봐라. 일수에는 뭘 얘기했지? 자, 미리 정리하고 갈게. 2020년 학력평가 고전시 두 번째야. 늘 얘기했지만 니들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할 거면 내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 좀 해둬야 돼. 항상 수업 시작하면 막 뒤져보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란 말이야.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 뒤로 계속 나가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그 뒤로 계속 연결하는 거니까. 잘 봐. 자, 일수 보면 세상에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가니 그랬어. 그런데 여기 보기를 잠깐 보면 나를 감상하라 그랬지. 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는 있는 그대로 좀 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 동그라미 쳐볼까? 세상에 버린 몸 그랬어. 그러면 이거 우리 앞에서도 일곡, 일수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봐봐. 세상에서 버려진 몸이야. 고전이야. 세상은 뭘 상징하는 거지? 속세를 상징하는 거잖아. 분명히. 그러면 속세에서 버려진 몸이 그랬어. 어디에서? 시골 내모. 시골에서 늙어가니 그랬으니까 이 세상과 시골은 어떤 관계일까? 대조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버려져서 간 곳이 시골이잖아.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는 뭘 추구하는 거고 속세라면 네모는 자연은 아니야. 자연은 아닌 것 같아. 다 읽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속세에서 뭘 추구한다 그래? 물질로 본다라면 여기는 뭐가? 정신 추구의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조라는 걸 좀 보고 그러면 요 논리대로 얘기한다라면 뭐 하는 공간이니까 시골은? 정신적 만족의 공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바깥 일을 내가 모르니 그랬어. 자, 바깥 일은 뭐가 되는 거지? 동그라미지. 바깥 일은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 분명히. 그러면 세상과 바깥 일은 뭐가 되는 거야? 동일한 대상이, 동일한 공간이란 얘기지, 속세로서. 모르니 하는 일이 무엇인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서리적 표현할 때 고전에서 는가, 느냐, 는가, 느냐 다 되는 거야. 됐지? 또 뭔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서리법이야. 역시 고도 나왔지. 뭔뭐잉, 링호 이런 식으로 다 서리법이야. 그럼 여기 내신에서 본다라면 뭐도 나왔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됐지? 이 중에 우국성심은 풍년을 원하니라. 봐봐. 이 중에 우국성심은 무엇을? 풍년을 원한다 그랬단 말이야. 분명 이거 앞에서 배웠지만 이 사람은 사대부로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사대부로서 뭘 원하는 거야? 풍년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일수는 뭐?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고 있는 거야. 사대부로서의 기원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뭐가 나왔니? 2, 3, 4, 5수가 나와 있지 지금. 2, 3, 4, 5수. 너네 자꾸 이러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화나게 하지만 지금 분명히 니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5분 이상을 기다려줬어. 최소한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생각하냐? 수업은 당연히 늦고 쉬는 시간도 선생님이 지금 넉넉히 줬거든? 자, 그 다음 봐봐봐. 2곡, 3곡, 4곡, 5곡 보면 여기는 봄이야. 여기는 여름이야. 여기는 가을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될 거야, 분명히. 그러면 결국은 일수, 일곡. 앞에서 배운 건 수로 나왔고 지금은 곡으로 나왔는데 자, 그럼 봐봐. 2곡, 3곡, 4곡 보니까 특징이 뭐가 나온 거야? 아이고.
2곡, 3곡, 4곡, 5곡까지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왔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 내고 싶은 게 있겠지. 뭐의 흐름에 따라? 시간 또는 계절 이런 식으로 서술형의 특징은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시간이나 겨울이야.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앞에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어? 6수, 7수, 8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긴 곡으로 나왔지만 거기에는 6수, 7수, 8수가 나온 다음에 지금 1수와 1곡이 똑같은 내용이야.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자, 그러면 6수, 7수, 8수는 뭐가 나왔어? 새벽, 아침, 저녁. 여기에는 새벽이 나왔었고 여기에는 낮이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저녁. 요렇게 나왔던 걸 배웠거든. 그래서 이거는 하루의 농가의 일이라면 이건 1년 농가의 일을 지금부터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잘 생각해 봐봐. 여긴 봄이 왔고 여긴 여름이고 여긴 가을이고 여기는 겨울이 있어야 돼. 겨울. 겨울이 뭐냐를 또 찾아내야 되는데 겨울을 상징하는 단어가 없어. 보통 겨울을 상징할 때 보통 뭐가 나와? 눈. 또 뭐 백설 이런 게 나오는데 없어. 그럼 겨울을 상징하는 게 뭘까? 이거야. 내년에 봄이 온다 하거든. 이게 겨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봄이 온다 하거늘 이런 식으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봄에는 뭐하고 여름에는 뭐하고 가을에는 겨울에는 뭐하는지 이걸 찾으면 이 내용은 뭐 끝난 거지. 자, 그럼 봄부터 볼까? 농인이와 이르되 농사 짓는 사람이와 이르기를 봄이 왔네 밭에 가세. 미술 쳐봐봐. 밭에 가세 뭐 하고 있지? 청유하고 있어. 일하러 가자고 청유하고 있어. 그래서 앞집에는 쟁기를 잡고 뒷집에는 따기를 내네. 두어라 세모. 두어라. 자, 괄호치까 내 집부터 하겠니? 남의 것을 하니 더욱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내 집보다는 남의 것을 하니 더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남에 대한 뭐가 된다? 배려가 된다. 그런데 요렇게만 나오진 않아. 이게 농사 짓는 일로 본다라면 봐봐. 우리 다 같이 해야 되지. 내 거보다는 니네 걸 먼저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뭐라고 해야 돼? 그래? 근데 나는 내 거보다 니께 더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상부, 상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서로가 서로 들어주는 상부상조. 그럼 넓은 의미로 보면 무슨 삶을 살자는 얘기야? 무슨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야? 공동체적 삶을 노래한다. 그러면 돼버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액면가 보면은 이거야. 농사 짓는 걸로 보면 상부상조하고 공동체적인 삶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저거 뭐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야. 다 나올 수 있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여름. 여름날 더울 적에 단땅이 불이로다.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야. 단땅이 불이 났으니까 무지 뜨겁대. 밭고랑을 매자니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네. 어사와 감탄사. 의미 없어. 임리신고 어느 분이 하실까? 자, 임리신고 밑에 뭐라고 나왔나 봐봐. 나달 하나하나의 어린 수고를 어느 분이 하실까? 그랬어. 자, 이것도 역시 뭐를 쓰고 있니? 서리법을 쓰고 있어.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돼. 지금 분명히 이거 자연친화가 아니야. 자연친화가 아니고 지금 어디 하니?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거지 풍요로운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잖아. 일하는데 어떻게 돼? 불이 막 달궈졌어. 땀이 무지 흘러. 그러니까 여름날에 뭐가 된 거야? 여름날 고된 노동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분명히 고된 노동은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노동할 때 다 고되지. 근데 우리가 고전에서 보면 백성들이 고된 노동할 때는 뭐가 보통? 자, 일반적으로 보통 두 개가 나타나지. 일반적으로 고된 노동을 한다라면 뭐가 되는 거니? 누구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누구에 대한 비판을 보통 해?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 보통 들어가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반 또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이 보통이지만 자, 이 작품은
저곡, 정각, 팔곡 이 작품은 저곡에서는 비판이야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좀 다르단 말이야.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거를 주고 작품을 이거를 주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뭘 갖고 있는 거야? 기대를 갖고 있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게 아니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체크해 봐야 돼. 이 사람 열심히 일해서 지금 봐봐. 지금 배려해서 상부상조하는데 그래도 힘은 들단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가을에 곡식보니 좋기도 좋을시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니 먹어도 맛이 좋다. 바로 이것 때문이야.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니 먹어도 맛이로다 이거잖아. 여름날 고된 노동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뤘으니까 먹어도 맛있다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더 맛있다. 그래서 이 밖에 천사만종 밑에 뭐라고 나와 있니? 많은 말이 끄는 슬에 높은 복록이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밖에 뭐 한 거? 농사 지었잖아. 그 다음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있잖아. 이것 말고는 물질적인 것이 많다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자 뭐에 대한? 결실에 대한 뭐를 하고 있다? 가을 결실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밤에는 새끼 꼬고 저녁에는 띠풀 베어. 왜?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집에서 해야 돼.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 좀 손 좀 베어. 이거 뭐 하는 거? 겨울에 할 일. 해야 할 일들이야. 내년에 봄이 온다가는 결의종살이라 밑줄 쳐놓고 그 결의종사가 뭔데? 그참에 바삐 일하겠다 이거니까 잘 봐라.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걸까? 잘 봐봐. 물론 겨울에 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제가 달렸잖아. 내년에 봄이 온다 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일은 겨울에 하고 있지만 뭐에 대한 일을 하는 거야? 봄에 대한 준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봄에 대한 준비 또 봄에 할 일에 대한 준비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내년에 봄이 온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꼭 봄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야. 됐지? 자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정갑 팔곡은 앞에서 배웠고 여기서 저곡 정갑 팔곡해서 저곡 팔곡은 여기 6수 7수 8수와 1수가 나왔던 거고 여기는 다 나왔으니까 사실은 전체 내용이 떨어져서 시험에 나왔던 거야. 다 나왔어 이제 고전에서. 자 다음 나를 한번 볼까? 정원의 용추유연가.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유자가 무슨 유자니? 이거 한자가 나왔나? 한자가 안 나왔는데 유자가 무슨 유자일 것 같아 보통? 가짜는 노래일 거고 노는 거 놀유자. 자 그러면 낯선 작품이야. 보기 한번 볼까? 자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한 향반 계층에서 잘 봐. 여기 문제가 이거야. 몰락한 향반 계층 박스 돌려. 분명히 전제를 뭐라고 해서 몰락한 양반이야. 자연은 안빈낙도의 공간 밑줄. 곧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안식처 자신의 신념 실현 밑줄. 이처럼 자연은 정신력 풍요로운 밑줄 치고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현실 소에 대한 보상 공간 박스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자연이야. 정신 만족의 공간이야. 현실에서는 뭐가 됐니? 자기가 정치 경제적으로 몰랐겠지만 자연에서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안빈낙도. 그것만 나면 돼. 그러니까 송추유연가는 여기 앞에서 보면 용추유연가는 용추라는 곳에서 열심히 놀았나 봐. 자 어떻게 놀았나 한번 보자고. 자 불어오는 봄바람에 봄볕을 붙여내니 지저귀는 새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이니. 자 노래하는 소리 밑줄 쳐볼까? 새소리 노래하는 소리 밑줄. 낼 게 별로 없으니까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내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뭐가 지금 보이고 있어? 청각. 청각적 이미지.
그런데 지금 저거를 아주 단순하게 청각적 이미지라고 쓰지만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쓸까? 감각적 이미지라고 붙여버린단 말이야. 다시. 곱고 고운 괄호치까? 숯불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이것도 밑줄 쳐보고. 곱디 고운 숯불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자, 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 꽃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웃고 있어. 사람이 아닌 게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까 뭐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지? 숯불꽃이 웃는 건 보는 거니까 시각적 표현이야. 자, 이걸 써준 이유가 있지. 시각과 청각이 나왔지. 감각이 몇 개가 나왔니? 2개. 그럼 묶어서 낸단 말이야. 1번의 시각적 이미지, 4번의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내는 선생님은 없어. 중학교 아니라면. 그럼 이걸 묶으면 뭐라고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한 감각적 심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다양한 심상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각적 심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2개에서 나타나니까 다양해진 거야 지금. 이곳에 앉아보고 저것에 걸어보니 자, 고란의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그랬어. 자, 이것도 체크. 자, 첫 번째 뭐가 보여? 후각적 심상이 보였지 분명히. 그러니까 다양한 것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을 다 잡아준 거야.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억이라고 밑줄쳤어. 두 번째는 뭐가 될까? 공감각적 표현이야. 왜 공감각적 표현이지? 하나의 대상에서 감각이 바뀌어야 돼. 그럼 여기에는 지금 공감각 중에서 뭐가 후각의 시각할까? 시각의 후각할까? 잘 봐라. 고란의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지팡이에 묻는 거야? 아니면 향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향기. 그러니까 후각의 뭐가 되는 거야? 시각화가 돼버린 거잖아. 향기가 지팡이에 묻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치사하게 정말 치사한 선생님은 저걸 공감각적 여기 밑줄치고 이와 표현이 가장 유사한 것 하면서 5개를 다 공감각적 표현 줄 수도 있어. 그건 진짜 치사한 방법이란 말이야. 진짜 치사한 방법이냐? 혹시나 몰라서 그거까지 알아두란 얘기지. 후각의 시각화. 이해됐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앞에 있고 앞에 게 이렇게 바뀐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냄새, 향기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향기가 뭘로? 눈으로 보이는 걸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다시 갈게.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 자, 여기서 자를 거야. 요렇게 잘라. 다시 니들 배웠다라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자를 건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 힌트 하나 줄게. 뭐가 있니? 얘가 보였어. 여기까지가 어디야? 봄의 풍경이야. 그럼 가와나의 공통점은 뭘로 묶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시간 또는 계절 이렇게 묶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 전체는 봄의 경치를 무엇한 거야? 묘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다양한 감각적 심상으로 봄의 경치를 묘사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여름이야. 자, 봄빛 반짝 흩어 날리고 끝났잖아 지금. 박스 돌려볼까? 어디 갔어? 아이고, 여기까지가 봄이야. 야, 잘못 체크해줬다. 여기까지가 봄이고 그 다음에 봄빛 반짝 흩날리고 여기 밑줄 쳐봐봐. 그럼 봄이 날려갔어 지금. 그런데 여기 초목이 무성 박스 돌려. 우리 이거를 보통 뭐라고 많이 말하냐면 녹음이란 말을 보통 많이 써.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푸른색을 뜰 때가 언제일까? 풀들이 여름이지 여름. 그래서 이제 여름이야 여름. 봄이 날려가고 모든 풀과 나무가 무성해졌단 말이야. 가장 이게 무성해졌어. 가을이 되면 뭐가 되지?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색깔이 들어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지. 가장 무성할 때는 여름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름이야. 무성하니 푸른빛은 푸른빛 동그라미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시각. 그늘이 되어 나무 아래 애월이었고 하늘에 빛난 구름 골짜기에 잠기었으니 자 송정의 긴 잠은 더위도 모르더라까지. 더위도 모르더라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야? 여름을 묘사해 준 거야. 자, 그럼 하나 볼까? 송정의 긴 잠은 더위도 모르더라. 뭘 즐기는 걸까? 풍류.
정신적 만족을 즐기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보기에 나왔잖아. 정신적 만족의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긴 잠은 더위도 모르니까 진짜 더운 거야? 더위를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진짜 덥긴 한데 나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야. 지금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을이야. 먼 하늘은 맑디 맑고 기러기 박스 돌려야 되겠지. 기러기가 상징하는 게 뭐니? 기러기는 어느 계절을 상징하는 거야? 가을. 매화는 뭘 상징하니? 에? 계속 해봐. 언젠가만 맞겠지. 우리 사계절밖에 없으니까. 매화는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하는 거잖아. 갈매기는 우리 갈매기는 고전에서 백구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는데 갈매기는 뭘 상징해? 어느 계절을 상징해? 갈매기. 여름? 아닌데. 나 오늘도 봤는데. 근데 나 가을에도 봤는데. 그렇지. 그냥 새우깡이 있으면 다 나타나는 게 갈매기란 말이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그럼 참새는? 에? 그렇지. 사계절이지. 제비는? 봄. 독수리는? 사계절. 와. 그래서 기러기 가을이야. 먼 하름 맑디 맑고 기러기는 울어애니. 기러기 울어 청각이야. 그런데 예니라는 거 한번 해볼까? 보통 우리가 예다에서 나온 거거든. 예다, 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 다 똑같은 말이야. 또 여다도 있고 니다라는 말도 보통 쓰는데 다 똑같은 말로 봐야 돼. 고전에서 좀 많이 나오긴 해. 둘 중에 하나. 어디 가다, 지내다.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기러기 울어 가니 이거야. 그 다음 보자. 청각인 건 알겠고 양쪽 언덕 단풍숲 박스 돌려봐봐. 단풍숲이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우리 계절 알 수 있지 분명히. 단풍숲은 비담처럼 세모 빛이 거늘 이랬어. 그러면 직유법이 나왔지.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잖아. 직유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저거. 직유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비단 예쁘잖아. 그 다음에 보면 일대에 강 그림자 푸른 율이 되었구나. 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일대에 강 그림자 강의 그림자 이꼴 푸른 율이니까 이것도 비유법이지. 강의 그림자 이꼴 뭐가 된 거야. 푸른 율이니까 비유 중에서 뭐가 되는 거지. 은유. A는 B다라는 은유. 비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밑줄 치었지만 사실은 얘나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그만큼 가을 풍경이 어떻다는 얘기야? 예쁘다는 얘기잖아 지금. 다시 갈게. 국화를 잔에 띄워 잔 동그라미 쳐. 국화를 잔에 띄워. 니들 늘 생각해야 돼. 잔에 띄어 무지개를 맞아오니 이 작은 즐거움 세모 세상 모를 일이라다. 세상 동그라미 칠까? 세상은 속세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사람 어디에 있는 거야? 자연 속에 들어갔잖아. 보기에서 분명히 자연에 들어갔다 그랬잖아. 들어간 이유가 좀 달라.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 분명히 보기에서 왜 들어갔다 그랬니? 정치 경제적으로 뭐했기 때문에 몰락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신의 이상향이나 자신의 생각을 여기서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에서 분명히 밝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세상 일을 모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속세 살 때, 세상에 살 때 자기는 뭐 했으니까 몰락했으니까. 이랬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라면 뭐가 되는 거지? 가을이 되는 거야. 가을. 자, 이제 넘겨서 나머지는 이제 뭐가 돼야 돼? 겨울이 되겠지. 여기서부터는 또 겨울이 될 거야. 자, 하늘 높이 부는 바람 고요하고 쓸쓸하여 나뭇잎 다진 후 봐봐. 나뭇잎이 다진 후에 산계곡이 삭막했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겨울이야. 근데 겨울인데 뒤에 더 나와. 섣달 금은 겨울 맞지. 좋아부려 백설을 겨울. 날이 오니 수많은 산봉우리가 경료불이 되었거늘
눈썹이 솟구치고 눈동자를 높이 뜨니 끝없는 설경, 설경도 겨울. 시의 제자가 되었으니 세상 물정을 모르니, 봐봐. 세상 물정을 모르니 춥지 않단 얘기야. 그건 자기는 속세에서 벗어나서 춥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어디에 대한 겨울 풍경을 묘사해 준 거야. 겨울 풍경을 묘사. 별 얘기가 없네. 그러면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면 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 자신이 만족하는 공간이라고 했잖아. 자연이. 그럼 만족하는 공간에서 부정적인 게 나오면 안 되니까. 마지막은 별로 없어. 야, 근데 뭐는 안 보여. 분명 보기에서 뭐도 있다 그랬는데 안빈 낙도가 있다 그랬잖아. 분명히. 그럼 안빈 낙도가 안 보였어. 그러면 뒤쪽에 어딘가 안빈 낙도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보기엔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자, 봐봐. 깨끗하고 맑은 바람 실컷 쏘이니 대여섯 아이들과 노래하며 돌아오니 옛사람 기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옛일을 떠올리니 어제인 듯 하다마는 깨끗한 풍채를 꿈에나 얻어볼까 옛사람 못 보거든이 지금 사람 어이없고 이 몸이 늦게 나니 애통함도 쓸데없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옛사람에 무엇이 있는데 풍류가 있었는데 현재 자신의 풍류와 무엇하고 있는 거지? 비교하고 있는 거야. 비교하고 있는가? 그만큼 자신은 무엇하고 있다?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요 얘기밖에 없어. 산새와 산꽃을 내 벗으로 삼아두고 무라일체이지. 경치를 만끽하며 생긴 대로 노는 몸이 공명을 생각하며 빈천을 서로 할까? 돌려야 되겠지. 공명과 빈천은 뭐를 상징하는 거? 속세적 가치. 그걸 하지 않는다. 단사표 밑줄 쳐. 내분이니 세월도 한가하네. 요게 나왔네. 일단사 일표음의 약자잖아. 한 소쿠리의 밭과 한 표주박의 물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안빈 낙도가 드러났잖아. 또 안분 지족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세월도 한가하다. 이때는 정신적 만족이고 이게 이 사람이 실현하려는 가치가 된단 말이야. 화자가 실현하려는 가치. 보기에서 나온 거. 이 계곡 경치를 싫도록 거느리고 100년이면 한평생이야. 한평생 세월을 놀다가 마치리라. 그 다음에 아이야 괄호 살인문 닫아라. 세상일 알까 하노라. 그럼 살인문이 열면 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속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단절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살인문의 기능 하나는 좀 알아둬야 되겠지. 저 살인문의 기능이 뭘까? 살인문의 기능은 뭘까? 속세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단절의 매개체야? 연결의 매개체야? 연결의 매개체인데 그거를 닫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잘 봐라. 닫아라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속세와의 단절을 뭐를 얘기하고 있지? 명령형의 어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단호한 이게 가능하겠지. 단호하게 이게 가능하겠지. 또는 조금 치사하게 낸다면 뭐가 돼요? 특정한 어조를 통해서 아니면 단호한 어조를 통해서 왜냐면 어조잖아. 서술어니까 단호한 어조를 통해서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하면 쉬우니까 단호한 어조를 통해서 무엇하고 있다? 속세와의 단절을 말하고 있다. 이런 식이잖아. 됐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갈게. 아유, 힘들어. 너네 그 뽑는데 그 이름 뭐지? 그거 가지마. 주둥이 쭈쭈 하지마. 너네가 가니까 딸년이 가자고 해가지고 5,000원 해가지고 뱀 3개 하나 뽑았어. 내가 얘기했지만 그건 그냥 사자 그래도 굳이 뽑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5,000원 열날에 해가지고 너 특히 지집애야 너 집에 큰 거 하는 바람에 그걸 큰 거 뽑겠다고 하는데 겨우 말려서 그냥 머리채 쥐어뜯고 집에 갔네. 그 야밤에 가가지고 저 뱀 하나 뽑아서 뱀 하나. 그거 버릴 때 이쪽으로 버리고 가.
8,000 정도. 아. 자, 봐봐. 자, 1번부터. 그리고 저 뱀을 뽑았더니 집에 갈 때 막 차에서 갑자기 뱀으로 막 어리를 찌르고 말이야. 막 뱀으로 막 여기 또아리 털고. 예쁘지 않아? 지금 운전하고 자빠졌는데 같이 죽자는 얘기야, 뭐야. 아, 진짜 피곤해가지고. 자, 1번부터 봐봐봐. 가와 나의 공통점, 저기서 잘 봐.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신도 중요해. 근데 모의고사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결론은.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이야. 공통점이 없다 그러더라도 뭐부터 보는 게 좋아? 둘을 보는 게 아니고 가부터 보는 게 좋잖아, 지금. 그럼 먼저 가부터 보자. 가에서 적절한 거야. 계절적 배경이 있어, 없어, 가에? 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분명히. 두 번째, 가에 초월적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초월적 공간은 인간이 살지 않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동경하는 적도 없고 초월적 공간도 없으니까 2번은 안 돼. 3번,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 잘 봐.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니? 이래서? 아니잖아, 지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뭐 하는 거야? 농사 짓는 얘기를 한 거지. 자연은 좋고요. 인간은 안 좋아요. 이거 없잖아, 지금. 대비가 없어. 과거 회상이 있었어? 어디에도 없었던 거고 공간 이동 있니? 없어, 없어. 그냥 농촌에서 하는 거니까 없어.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내신까지 준비한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또 어떻게 되냐도 봐야 되잖아. 그럼 1번부터 봐봐.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쪼갤 수 있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1번이 맞고 나에는 초월적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자연도 초월적 공간이 아니고 자기가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현실의 공간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초월적 공간 없고. 근데 뭐는 있어, 나에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건 나에는 있어, 없어? 있어. 보기에 분명히 그렇게 썼잖아. 현실에서 몰락한 양반이 자연 속에 가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겠다고 했잖아. 이상을 실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에는 현실을 극복하는 거는 어디에는? 나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계속 얘기하는 게 내신까지를 선생님이 해준다라면 선생님들도 저 문제를 볼 거 아니야. 저 문제 가지고 변형해서 낼 거 아니야. 그럼 좋다라고 생각하면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자, 세 번째. 나에 보면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의식 아니야.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기보다는 속세와 그렇게 되는 거지. 인간은 싸가지가 없고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틀린 것 같아. 맞지? 자연은 좋은 거지. 인간은 싸가지가 없고 자연은 좋아요가 아니잖아. 네 번째, 과거에상 이것도 없고 현실의 덧없음도 없고 공간 이동도 없고 내적 갈등도 안 보이고. 됐지? 그러면 다 나가 안 되네. 뭐는 돼? 2번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나도 안 되네. 정답은 1번이고 2번 문제. 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부터 볼까? 1곡은 세상에 버린 몸 이런 식이 나오지. 세상에 버린 몸으로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통해 맞아, 틀려? 맞아. 세상에 버린 몸이 어디로 들어서 시골에 들어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투어라 한 다음에 풍년 바랐잖아. 사대부로서의 풍년을 바랐잖아. 자, 그런데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 얘가 아니지. 뭐에 대한 거야? 자, 일수 다시 볼까? 1곡 다시 봐봐봐. 1곡 보면 세상에 버린 몸, 속세가 버린 몸, 시골, 정신적 만족 공간으로 들어가서 바깥일 속세를 내가 모르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중에 우국성심은 4대, 봐봐. 우국성심, 이거 동그라미 쳐야 돼.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 건 누가 갖는 거야? 민중은 갖지 않는단 말이야. 사대부 양반으로서 풍년을 원한다 그랬지 현실에 대한 뭐가?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맞춰놓고 여기가 틀렸네? 정답은 1번. 그럼 이 곡 봐봐. 봄이 오니 밭에 나가, 자, 요거 가로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 이게 핵심이었잖아. 그러니까 배려, 상부상조, 공동체 모습이라 그랬지. 공동체 삶의 태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3번. 3곡은 더운 여름에 땀을, 봐봐.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며 밭고랑을 누르는 모습이지, 분명히.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자연 아니야, 분명히 여기에는. 농사일의 고됨을 나타내지만 문제는 뭐가 되는가? 농사일의 고됨 맞아. 하지만 뭐도 있어. 그렇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이제 풍년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끊었어? 농사일의 고단함으로 끝냈잖아.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분명히.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좀 달라. 고단하지만 미래를 얘는 낙관적으로 보잖아. 풍년. 사곡은 내 힘으로 수확한 곡식에 대한 만족감 맞지? 그래서 맛있잖아.
노동의 가치 보여준다. 그래서 고단하지만 가치 있다. 이렇게 연결됐던 거지. 겨울 오고 농기를 수리하며 봄을 준비하는 모습 봐봐. 봄 준비야.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 별표. 왜 순환적 질서일까?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올 거니까. 봄이 오니까 농사 시작해야 되는 거지. 계절의 순환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순환적 질서에 따르는 농촌 생활 맞는 거지. 봄에 일해야 되니까 겨울에는 뭐 해야 돼? 일할 준비하는 거잖아. 자, 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하나 물어보자. 저런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니? 원래는 나 읽으면서 기억이 나오면 풀고 읽으면서 미음이 나오면 풀어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푸는 거야. 기억이 뭐냐를 보니 기억이 뭐야? 바깥 일을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랬으니까 의문형 맞아 틀려? 봐봐. 적절한 거야. 의문형 맞아 틀려? 맞아. 서리적 표현했으니까. 하지만 과거의 삶을 자책하고 있니? 지금 자책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나의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거지. 자책은 아니야.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현재 삶을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1번 틀렸어. 2번 니은이 뭐야?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부러워 무엇하리요? 그랬으니까 서리적 표현 맞아. 서리적 표현 맞아.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얘가 틀렸네. 그럼 저는 뭘까?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만종 엄청난 물질적인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부러워서 무엇하겠냐 했으니까 화자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뭐에 대한 삶에 대한 오히려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오히려 만족이야. 비교를 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 디귿 골 안에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그랬으니까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성현이 지향하는 화자의 심리 잘 봐라. 시각적 심상 괄호 쳐놓고 성현이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심리 일단 이건 틀린 건 알겠어.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성현의 삶을 따르지 않겠대. 그런데 질문 시각적 심상을 사용한 건 맞을까 틀릴까? 저거 한번 물어보자. 자 디귿 다 봐봐. 골 안에 맑은 향기 지팡이에 묻었구나. 자기가 이것저것 옮기다 보니까 이랬단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틀린 건 알겠어. 자기가 지금 즐기는 모습이지 성현 위대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현의 모습도 없어 여기에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한 건 맞을까 틀릴까? 다시 골 안에 맑은 향기가 지팡이에 묻었구나 그랬어. 그러면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건 맞을까 틀릴까? 틀려야 돼. 공감각적 심상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잘 봐. 이 만약에 선생님이 저걸 냈는데 시각적 심상이라고 해서 맞다고 처리해주면 우겨도 돼. 이건 이길 수 있어. 공감각적 심상으로 봐줘야 돼. 왜? 하나의 대상의 감각이 두 개니까 시각으로만 보면은 공감각이라는 표현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내려면 공감각적으로 하고 아니면 공감각과 시각을 다 맞게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시각적으로는 협소한 거고 이 내용은 공감각적 심상이라서 사실은 얘도 틀린 거지. 그래서 다시 앞에 잠깐 볼까? 이곳에 앉아보고 저곳에 앉아보니 밑에 어디 갔어? 곱디고 온 숯불꽃은 웃음을 머금었다. 만약에 잠깐만